무능부패의 온상이었던 문재인 시절에 이런 얘기가 유행된 적이 있었죠. 돈 되고 재산 되는 집 한 채만을 챙기자. 그래야말로 똘똘한 집 한 채만 챙기면 된다. 청렴도를 따질 때에 집이 여러 채가 있어도 필요가 없으니 정리하고 돈 되는 집 하나만을 챙겨보자. 이것이 민주당식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분위기가 밑바닥에 깔려 있었고 지금도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좋은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서 지탄받고 혐오스러운 범죄에 있어서도 이런 범죄를 결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민주당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민주당에서 똘똘한 놈 하나가 아니라 가장 혐오스럽고 파렴치한 자가 이재명 하나로도 족할 텐데 유유상종이 아니라고 할까봐 거의 모두가 이재명식의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이 몰려있는 곳이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은 민주당의 뿌리라고 자처했던 이낙연이 당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밀려나가면서 한 얘기가 떠오르게 됩니다. 몸담았던 민주당을 향해서 40% 이상이 범죄 경험자들이다. 이런 그야말로 뼈아픈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정말 말이야 바른 말이지. 민주당 하면은 이재명과 이낙연을 비교할 때에 글쎄요. 연조라든가 공헌도 그리고 역할면을 따져볼 때에 어디 이재명과 이낙연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굴러들어온 돌이 주인 행세를 하면서 한마디로 안하무인격이지요. 비명계는 말 그대로 비명 소리만 지르고 있고 다른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그런 체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이낙연이 볼멘 목소리가 가슴에 와닿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까? 다시 이재명 얘기로 들어가 보죠. 똘똘한 놈 찾기보다는 여기저기에 범죄인들이 득실거리는 그야말로 이재명을 아버지로 섬기는 민주당의 참 모습인데 언론들도 대부분 이재명이 지명도에서 앞서가고 있으니까 대선의 유력한 주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 옳지 않은 언론으로서는 자기의 본분을 망각한 망언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바 있습니다. 결코 이것은 옳은 표현도 아니고 정확한 근거 있는 얘기도 아닙니다. 단순히 여론조사에 의하면 그렇다면은 동시에 지지도 면에서 앞서간다는 얘기를 했을 때는 반드시 비호감도 면에서도 어느 정도의 득표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동시에 게재해야 옳은 표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재명이 선대본부를 차리면서 선대본부장의 윤호중이 그리고 총괄본부장의 강훈식을 임명하면서 아주 기세등등하게 6월 3일 향해서 진군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글쎄요. 순조롭게 항해가 이루어질까 저는 걱정을 해보게 됩니다. 남의 집안 뭐 걱정해봤자 하지만은 그래도 이 나라를 걱정하는 의미에서 과연 순항할 것인가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강훈식이가 이재명 향해서 총괄 본부장을 맡으면서 한마디가 제 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가끔가다 검찰을 비아냥거릴 때에 창작 소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강훈식이 한 얘기를 잠시 인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재명이 필요한 시기다. 위기를 극복할 유능함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시대보다도 높다. 그러면서 강훈식은 이재명이 보여준 유능함과 신속한 추진력이 너무나도 필요한 때가 됐다. 이재명이 집권하면은 정치 보복할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정치 보복의 큰 피해자가 이재명 자신 아니겠는가. 산적한 국가적 현안부터 빨리 유능하게 해결하는 것이 집중할 스타일의 이재명이다. 이렇게 덕담 아닌 덕담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 말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십니까? 지금은 이재명의 유능함과 추진력이 필요한 시대다. 이렇게 강훈식이가 얘기를 했었는데 글쎄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재명의 모자람 하나로도 족할 텐데 넘치고 넘치는 그 아래에 있는 참모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가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아니 어느 정도 사실에 입각한 얘기를 해야죠. 유능함과 추진력이 필요할 때 당연히 필요합니다. 지도자라면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지요. 유능함, 추진력 다 인정합시다. 그런데 이것이 좋은 쪽이 아니라 아주 나쁜 쪽으로 사간 쪽으로 유능하고 추진력을 발휘한다고 했을 때에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많은 재판을 하고 있죠. 현재도 5개의 재판, 그리고 대법원까지 올라가 있는 재판도 있지만은 1심 처리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8개 혐의의 12개 사건, 5개의 재판, 이것도 밝혀진 것만 이건데 이런 재판을 갖다가 받고 있을 때에 재판 받게 되면은 통지문을 받게 되죠. 이재명이 법조인 아닙니까? 기본 중에 기본인데 재판 통지서를 받아야 본격적으로 재판이 이루어진다. ABC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재판을 받으면서도 한 번도 제때에 재판 통지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어느 면에서 유능하다, 추진력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재명이 유능하고 추진력이 있다라고 한 것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법카를 사용할 때에. 남들이 두려워서 절대 법카는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다 알려진 지도자의 그러한 법카 사용인데 이재명이 법카 사용에는 남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유능합니다. 그리고 그 추진력이 대단한 것이죠. 자기 조상들을 섬길 때에도 법카를 이용한다. 조상들이 그 차례상을 제대로 받겠습니까? 남들이 생각할 수 없는 유능함과 추진력이 법카에서만 통용이 된다. 그렇다면 강훈식 씨, 이 사람이 유능한 사람입니까? 추진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어떻게 이런 말을 참모라고 쉽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무죄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물과 차이가 난다고 해서 맹자가 얘기한 사단 아니겠습니까? 동물과의 차이점을 사람에 있어서는 인의 예지, 사단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발뺌을 하더라도 지난번에 항소심 무죄 판결을 받을 때에도 이재명이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언론에게 기억이라는 것은 내가 부인하면은 확인할 길이 없다. 자기는 법에 있어서 빠져나갈 길을 알고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재판부도 인식의 차이일 뿐 그것을 밝혀낼 수는 없다라면서 무죄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사람이
이재명이었는데 그런 면에서 유능합니까? 사람에게는 동물과 차이점이 양심이란 것이 있는데, 아니 이재명을 통해서 너대 사람이 명을 달리하지 않았습니까? 목숨을 끊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의 또 그 가족들의 한은 누가 풀어줍니까? 강훈식 씨, 이것이 어떻게 유능함과 추진력이란 말로 포장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또 한 가지 얘기해 봅시다. 이재명 고소 고발 많이 합니다. 용서할 수 없다라면서 고소 고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카의 조명현 씨, 대장동의 유동규에 대해서는 아무리 구린대를 까발려도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다면은 유능함과 추진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해야죠. 총괄 본부장이라는 직책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 말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재명이 유능함이 앞서고 추진력이 있는 사람인가?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 아니, 남에게 상처를 그만큼 주었으면 되지 무슨 여기에 정치 보복이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재명이 정치 보복을 뭘 당했습니까? 어떤 면에서 정치 보복을 당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 증거를 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례를 대어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 보복이라니요. 자기 자신이 범죄 혐의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지 무슨 정치 보복입니까? 저는 이런 말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강훈식 씨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윤석열의 일극 체제가 문제이다.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윤석열 일극 체제라 이재명의 민주당 일극 체제라는 소리는 귀에 딱정이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재명 일극 체제다. 그 말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일국 체제가 비상계엄 사태를 만들지 않았는가? 지난 대선 때에 행정부까지 민주당에 넘어가면은 안 된다라는 협박에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 결과가 비상계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참 강훈식 당신도 이재명을 닮아서 말장난이 심하다.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해야지 말장난으로 그치고 있다. 그렇다면은 당신 말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난 대선 때에 행정부까지 민주당에 넘어가면은 안 된다라는 협박이라고 썼어요. 여기 또 협박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재명이 쓰던 그 협박, 항소심에서는 내가 잘못 표현했다 이런 표현을 했었는데 민주당에 넘어가면은 안 된다라고 윤석열이 협박을 해서 국민들이 표를 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뒤집어서 그 당시에는 국회도 사법부도 민주당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행정부마저도 넘어가면은 안 된다라는 국민 협박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윤석열을 뽑아줬다는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사법부와 국회는 민주당이 다 손아귀에 넣고 흔들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어떻게 윤석열 일국 체제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는가? 저는 이것을 되묻고 싶습니다. 말장난이지요. 말장난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어리석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먹혀들겠습니까? 도대체 얼어 죽을 윤석열 일극체제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는 얘기입니까? 우리말에 오죽하면은 여북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답답하고 상황이 안 좋을 때에, 억질 쓸 때에, 이럴 때에 여북이라는 말을 씁니다. 바로 당신이 쓰고 있는 이 말이, 아니 국민들을 협박해서 표를 다 하려고 얘기했다. 그 말 당신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는 말입니까? 참으로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이재명이 산적한 국가적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능하고 그리고 추진력이 있다. 그런 얘기를 자화자찬식으로 이재명이 대선 후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은, 저는 뒤집어 보면은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이 될 길도 아니겠지만은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은 산적한 자기의 8개 혐의, 12개 사건, 5개 재판, 그리고 더 밝혀질 것이 또 나오겠죠. 이 범죄 혐의부터 무혐의로 처리하지 않겠는가? 여기에 유능함을 발휘하고 추진력을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만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제 결론입니다. 지지도 지금까지 이재명이 선두입니다. 감방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쳐 왔었으니까 지지도 선두 맞지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서 일방적으로 인용 탄핵을 받았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재명에게 호감도가 높아지고 지지도가 높아지는 것도 당연한 수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선거는 지지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호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지도 몇 퍼센트로 선두다, 그 얘기도 중요하지만 비호감도, 이 문제도 대단히 선거 전략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그러한 악재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민심은 천심이다. 당연한 얘기죠.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범죄자, 지도자 자격이 없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미 대선에 있어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런 슬로건으로서 대통령이 된 분이 있었죠. 빌 클린턴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저도 여기서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지지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보야, 지지도가 아니라 비호감도야. 비호감도. 이것은 죽어도 싫은 거야. 바뀌지 않습니다. 40%가 항상 넘게 나오는 것이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하늘의 뜻을 따른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무튼 제 주장도 저 개인의 의견일 뿐이지만 바보야, 지지도가 아니라 비호감도가 문제야. 그것을 오늘의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지켜보지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